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이 제2의 파도가 아니냐, 뭐 그런 흉흉한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베스트 전략은 뭘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제 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청약을 하신 분 입장에서의 어떤 매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규 매수를 좀 하려고 그 타임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한 판단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관련돼서 기사가 좀 뜨는 것을 좀 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더 팩트지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3쿼터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기습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파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도 같지는 않다. 일단 파도가 그랬지만은 우리는 일단 먼저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고 안 좋은 실적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다음 실적에 대해 기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도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네. 자,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손실을 빨리 투자자들한테 알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물론 상장을 바로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손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는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기습 발표한 것은 뭐 투자자들을 좀 위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사를 보면은 기사를 좀 막 쓰는 것 같아요. 제2의 파도라고 이렇게 함부로 쓰는데 이런 것들은 검증을 거쳐야죠. 어떻게 제2의 파도입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죠? 네. 그건 아니다 싶은데, 여하튼 간에 거래 재개를 앞두고 좀 흉흉한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 드는데, 여하튼 뭐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됐어요. 지난번에 사실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공매도 금지권 때문에 급등을 했을 때만 해도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제대로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밑으로 좀 꺾였죠. 밑으로 좀 꺾이면서 자, 요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됐어요. 아쉬운 부분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지금 에코프로가 이런 모습으로 좀 바닥을 좀 자꾸 다지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요소도 물론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가져갈 수는 있는데, 기사를 우리가 잠깐 봤고요. 장외 쪽 토론방 뭐 이런 데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분위기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장외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그 분위기를 좀 갖고 와봤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뭐 겁먹었다, 뭐 환불되냐, 그리고 개판이다, 뭐 이렇게 좀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5, 6만 원 정도는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 오를 수 있는 건에 대한 그런 어떤 긍정 의견도 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천차만별인데 아무래도 뭐 최근 시장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좀 뭐 아래쪽을 보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모가 36,000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서 될 건지, 또 이 공모가 밑으로 또 내려서 출발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사실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가격은요, 우리 개인이 이 가격이 얼마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 가격을 예상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가격은 시장이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가 대비해서 36,0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400%까지 시세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타임을 잘 이용하면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걸 일단 생각해 보면 뭐 청약 경쟁률 70대 1로 초라했고 뭐 잘 아시겠지만 희망 공모가액이 있었지만은 최하단으로 36,200원으로 결정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얘네들 주관사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은 3.31%죠. 그러니까 상장해서 안 팔겠다 하는 물량의 확약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 맞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요 예측 결과도 기관 경쟁률이 굉장히 약했죠. 17대 1이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요것이 좀 많이 낮아요. 네, 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다면 물량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3쿼터 영업 손실이 69억이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여기 이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어요. 자, 작년도 3분기에 40억 정도 영업이익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3분기 실적이 68억 손실로 나와버려서 많이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2차 전지 쪽이 과거의 실적 가지고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죠. 미래 실적이 지금 이 3분기보다 나아진다면 주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이 해외 쪽에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분 흐름이 최근에 많이 살아나고 있죠. 아무래도 2차 전지는 테슬라 영향을 좀 받는데 최근에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급등급락은 했지만 이제는 자리를 좀 잡으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 금지 사태 이후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인 구석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신규 상장되면 여러분들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이 첫날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꼬꾸라져 가지고 한동안 좀 쉬잖아요. 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매매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장 시작하고 이제 첫날 거래 재개가 될 때 9시에서 9시 5분 사이에 가격이 일단 최고 가격이 그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물량을 축소하는 매매를 좀 하시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가격을 어느 정도 결정을 초반에 시초가를 해주면 그거 보고 바로 물량을 축소하시고 그 다음 후속 전략에서 우리가 쭉 내려왔다가 이 터닝 포인트 만드는 이 급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이 타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위쪽으로 좀 튀어 올라가는 패턴이 발생할 때 또 매도 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저점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물량 축소를 하고 또 시세가 올라가거나 또는 내렸다가 올라가는 가짜 고점, 이런 고점에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작은 도움이나마 드려야죠. 작은 도움이나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제가 카톡방으로 초대도 해드려서 소통을 하면서 말씀 좀 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죠. 요 사인을 제가 즉각적으로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영상은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SNS,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는 모실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정도의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좀 문자를 주셔서 변동성 있는 지금 시기에 가장 적절한 베스트 전략에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저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